집중호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는 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져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계속되는 장맛비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피서객이 크게 줄어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척 블루파워가 석탄 육상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환경 안전관리 대책이 제시됐지만 반대 주민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도정 질의 첫날부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실효성 없는 인구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얼마 전 정선에서 4차례에 걸친 산사태로 암석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피암 터널을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비로 지난밤 사이 인근 마을까지 토사가 흘러내리자 10여 명의 주민들이 즉각 대피했습니다. 농작물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마을 입구 5m 높이의 사면이 녹아내리듯 무너졌고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차량들이 들어와 긴급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림동이라고 요 마을 올라가면 몇 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요거 복구해가지고 통과시켜야죠. 지난 밤사이 산비탈에서 마을 쪽으로 흙더미가 쏟아진 상황. 마을 주민들이 대피한 이후 진입로에 토사가 쏟아지면서 긴급 복구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토사 붕괴가 우려돼 정선 지역에서 처음으로 마을 주민 9가구 16명이 인근 복지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짐 좀 가지러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길이 무너져서 막혔더라고요.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 피암 터널이 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암석과 흙더미 13,000톤이 무너져 내려 검붉은 토양을 그대로 드러낸 채 복구까지는 한참 걸릴 예정입니다. 산림기술사분들 모시고 자문 받아가면서 이쪽이 지금 경사도 세고 그리고 또 흙도 좀 그 산사태에 좀 취약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장맛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원주 5헥타르, 영월 2.4, 정선 0.46헥타르 등 7.86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가 다시 강원도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정선과 태백, 원주, 영월 등 강원 남부권에 장대비가 내리고 동해와 삼척에도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길고 긴 장맛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실시간 정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7월 1일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도내 해수욕장들이 여름 피서객을 맞고 있는데 계속된 비에 피서객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토요일부터 비가 다시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와 피서지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 빈 파라솔 수십 개가 꽂혀 있을 뿐 넓은 해수욕장에 피서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13년 만에 휴가차 왔다는 한 가족만이 여름바다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 뵈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왔는데 저희 가족밖에 없어서 굉장히 한가롭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호흡 피해 입으신 분들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돌아다니는 사람조차 보기 힘듭니다. 비가 오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죠. 다 그래. 지금 문 안 열은 집도 많잖아. 그렇지. 뭐 장마 끝나고 한 달 말이나 되면 좀 들어올란가 모르지. 강릉 경포해수욕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7, 8월이면 피서객으로 늘 북적이던 이곳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된 비로 텅 비어 있습니다. 대여를 위해 준비해둔 구명조끼도 파라솔도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아예 끊긴 식당들은 전기요금이라도 아껴볼까 불을 꺼놓기 일쑤고 여름 성수기에 맞춰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요맘때쯤에 사람을 구해놔요. 근데 지금 뭐 사람은 좀 보시다시피 구해놨는데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게세하고 인건비하고.
지난 7월 1일 여름 해수욕장 개장 이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날은 단 5일에 불과했는데 이번 주에도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이후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토요일 오전 강원 영서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일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이 때문에 올여름 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38.4%나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7월 말 이후 피서 성수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장마가 끝나고 호우 피해가 진정이 되면 관광객 회복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면 관광객이 다시 몰려올 것으로. 코로나19와 봄철 산불로 시름했던 동해안이 정작 피서철인 7월 들어서도 장맛비가 계속 이어져 상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ARS와 온라인 계좌 입금을 통해 2023 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44-9595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석탄 육상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환경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을 빠져나온 대형 화물차가 국도 7호선을 따라 고속도로 동해 나들목 방향으로 달립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에 시운전용 석탄을 실은 차량입니다. 블루파워 측은 지난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허가를 신청해 최종적으로 승낙이 났다며 육상 운송을 시작한 겁니다. 내년 3월까지 88만 톤, 하루 평균 4,800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운송 차량은 동해항을 출발해 국도 7호선인 동해대로를 거쳐 동해 나들목부터 동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근덕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발전소로 향하게 됩니다.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업체 측에서는 적재 중량을 80% 수준으로 낮추어 운송 도중 석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운행 속도도 법적 기준을 지키겠다며 운송 관련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업체의 주민 수용성부터 따져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육상 운송에 대한 반대 의견이 80%를 넘었는데 주민 수용성이 어떻게 확보됐냐는 겁니다. 또 블루파워가 제시한 환경 관련 대책도 실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과 이 괴리가 항상 굉장히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시를 충분히 할 거고 그리고 저지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저지에 참여를 할 겁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블루파워 육상운송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강원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강원도의 인구 정책에 첫날부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300명입니다. 경기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 기본수당 지급에만 올해 1,870억 원을 써야 합니다. 1,000억 원 넘게 현금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서 강원도뿐입니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육아 기본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이 시작된 2019년 이후에도 도내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했고 되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출산율이 0.02명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진태 도정은 수당 지급을 만 10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육아 기본수당이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 견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합계 출산율이나 인구 감소폭에 있어서 타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폭이 적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의 인구 정책 가운데 일부는 구색 맞추기나 중복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인구 정책은 112개. 이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차이가 없는 사업입니다. 또 가족 친화 인증 기관과 기업 확대 사업은 사업 내용이 강의와 홍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 사업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의 사업 편성도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저런 유형의 사업들이 상당히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판 또는 이제 자성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진태 도정 목표인 인구 200만 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일본은 아동 가정청을 설립해 각 부처에 산재된 인구 정책을 하나로 모았다며 강원도도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고성 지역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인 통일전망대에 길이 220m의 출렁다리가 놓여집니다. 고성군은 지난달부터 81억 원을 들여 길이 220m의 출렁다리를 놓는 DMZ 생태관찰 전망대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출렁다리는 2주탑 편수교 방식으로 놓이며 양쪽 주탑 디자인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상징화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8일부터 27일까지 21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주문진읍과 연곡면, 사천면을 시작으로 21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 대표들과 현장 공무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옥계면과 강동면, 20일은 왕산면과 성산면, 21일은 구정면과 내곡동, 강남동을 방문하며 오는 27일까지 현장 방문을 이어갑니다. 강원도 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수산물 15건을 포함한 식재료 98건을 검사한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부터 매년 도교육청과 함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13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SNS로 접근해 성을 매수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한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강모 씨와 최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모 씨에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추행한 김모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수를 시도한 배모 씨에겐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합의 여부에 따라 각 형량을 정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남부지역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오는 10월 운영을 시작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까지 11억 원을 들여 송정동 그루터기에 전시실과 카페, 회의실과 운영실 등을 갖춘 남부권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오는 10월부터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까지 국도비 등 19억 원이 투입돼 동해시 생활문화센터와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 시설이 개선되는 등 동해시에서는 지역문화 예술 기반 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1954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50여 년간의 지역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정사 영상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계열 정사 영상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항공사진 1,189매, 정성군에서 보유한 543매 등 모두 1,732매를 바탕으로 제작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비 4억 2천만 원가량을 들여 항공사진 필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거 정사 영상 지도를 제작한 뒤 내년에는 항공사진 1,168매를 추가 확보해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비와 관내 보관하거나 방치한 슬레이트의 운반비와 처리비 등이며 지원 조건은 토지 소유주 동의와 함께 완전히 철거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 한 동당 352만 원, 비주택 한 동당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관하거나 방치한 슬레이트는 조사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삼척시가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확대 보급합니다. 삼척시는 11월까지 국비 2억 원 등 모두 8억 6천만 원을 들여 미로면 학원오리 61세대에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 옥내 배관, LPG 보일러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